화면 속 숫자가 사람 마음을 때립니다. 0-3. 축구에서 세 골차 패배는 단순히 졌다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과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트남 축구는 바로 그 신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전반을 버텼던 베트남은 후반 시작과 함께 균열이 생기더니 불과 몇 분 사이 연달아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팬들은 믿지 못했고 휴대폰 화면을 붙잡은 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경기는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반의 베트남은 견디는 팀이었습니다.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고 상대의 중앙 침투를 최대한 막으며 기회가 오면 빠르게 전환해 한 방을 노렸습니다.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더라도 경기의 리듬을 끊고 흘러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진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이 시작되자 그 믿음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부서졌습니다. 축구에서 후반 첫 10분은 경기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체력, 집중력, 전술 수정, 심리, 모든 게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이죠. 베트남은 그 구간에서 한 번에 크게 흔들렸고 중국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먼저 얻어맞았고 연이어 또 한 번 크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발개 입되는 혼란 속에서 수적 열세까지 생기며 역전이라는 단어는 점점 먼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스코어는 0-3. 전광판의 숫자는 깔끔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 베트남의 온라인은 말 그대로 통곡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허탈해했고 누군가는 새벽까지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준결승에서 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팬들이 더 아파한 건 이번 대회에서 쌓아온 서사가 후반 45분에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박탈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제는 다르다는 기대가 있었고 아시아에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꺾이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상식 감독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를 식사마로 부르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팀을 정돈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강팀을 상대로도 겁내지 않게 하는 변화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결승의 0-3은 그 변화가 멈춘 듯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왜 후반에 무너졌나? 교체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닌가? 전술 수정이 부족했던 건가?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문제였나? 김상식 감독이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 실수였다. 감독이 스스로 책임을 떠안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선수들을 보호하는 메시지입니다. 패배의 화살이 어린 선수들에게 꽂히기 시작할 때 감독이 먼저 앞으로 나서면 선수단의 상처가 줄어듭니다. 다른 하나는 다음 경기를 향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패배 직후의 가장 중요한 건 리셋입니다. 정신을 재정비하고 팀을 다시 하나로 묶고 남은 경기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번 경우 그 남은 경기의 상대가 한국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온도를 한 단계 올립니다. 다음 경기는 단순한 34위전이 아닙니다. 한국을 만난다는 사실은 베트남 축구에 특별한 감정을 불러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강팀이고 베트남이 늘 넘어야 한다고 여겨온 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결승에서 한국을 만나고 싶다는 꿈이 한 번 언급됐던 만큼 한국전은 그 꿈이 변형된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결승이 아니라 동메달 결정전이지만 정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전의 상처를 바로 앞에서 씻어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정답은 거창한 전술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후반 초반의 집중력.
중국전에서 베트남이 무너진 건 한 장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장면의 누적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후반 시작 직후 압박 타이밍이 늦고 두 번째 볼,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리며 라인이 깨지는 순간들이 쌓이면 실점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그 10분을 지키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환 속도. 베트남은 버티고 한 방에 힘이 될 때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한 방이 나오려면 공을 뺏은 순간에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중국전에서 후반 들어 그 속도가 줄었습니다. 뺏은 뒤 한 템포 더 잡는 순간 한국 같은 팀은 다시 압박을 걸어 공을 회수합니다. 베트남이 반전을 만들려면 공을 잡는 순간 앞을 먼저 봐야 합니다. 셋째, 감정 관리. 준결승에서 0-3으로 무너진 팀이 다음 경기에서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경기 운영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빠르게 따라가려다 라인이 벌어지고 한 번 더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한국전은 오히려 차분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비대, 흥분하지 않는 것. 싸우되 무너지지 않는 것.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취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 직후 베트남 선수단 분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한동안 락커룸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는 전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끊기 위해 코칭 스태프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자체 금지였다고 합니다. 지나간 경기를 곱씹어 찢어놓는 게 아니라 남은 경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것만 붙잡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실제로 선수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한국전의 전반 15분이 보여줄 겁니다. 한 압박에 흔들려 급하게 걷어내면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고 간격을 유지하며 전환을 시도한다면 이미 리셋이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의 현장성, 포인트.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전을 앞두고 베트남의 훈련에서 세트피스 상황을 이전보다 더 오래 다루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중국전의 첫 실점이 세트피스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세트피스는 단순히 키 큰 선수를 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마킹의 기준을 정하고 상대 움직임 패턴을 읽고 한 번 흔들렸을 때 누가 커버할지까지 약속하는 팀워크의 영역입니다. 만 약속이 깨져도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한국전에서 베트남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오히려 이런 세트피스 수비에서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은 강합니다. 볼을 소유하는 힘이 있고 압박의 속도가 있고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크로스와 컵백 패턴도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말은 동시에 틈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준결승을 넘지 못한 팀입니다. 결승이 무산된 직후 치르는 34위전은 집중력과 동기부여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이 베트남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베트남은 처음부터 모든 걸 걸고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반 20분을 버티며 한국의 템포를 끊고 한 번의 역습으로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면 경기는 감정의 경기로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전력 차이보다 분위기와 집중력 그리고 디테일 싸움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0-3의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토너먼트는 잔인할 만큼 빨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베트남은 아직 대회를 마치지 않았고 김상식 감독도 아직 마지막 문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 실수였다는 말이 변명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려면 한국전에서 반드시 달라진 장면이 필요합니다. 후반 첫 10분에 무너지지 않는 장면, 세컨드볼에서 밀리지 않는 장면, 공을 잡는 순간 앞으로 향하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골을 먹어도 무너지지 않는 장면 말입니다. 팬들이 보고 싶은 건 기적이 아닙니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달라진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승리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0-3은 끝이 아니라 서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반대로 한국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면 오늘의 0-3은 예고편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됐던 밤 이후 베트남은 한국전에서 말이 되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상식 감독이 던진 반전의 약속은 결정 전에 90분 안에서 증명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SNS를 덮는 단어도 바뀔지 모릅니다. 통곡이 아니라 환호로